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5월 둘째 주에 듣게 되겠지만, 선생님은 미리 동영상 녹화를 해야 하는 관계로 사전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신나게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는 하면서 또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집에만 있기에는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을 텐데 재밌게 지냈길 지냈길 바랍니다. 어, 우리 원래대로라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곧 여러분들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수학여행을 아직은 가지 못하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 9월 달에 아마 수학여행이 계획에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수학여행 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과서 4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41쪽에 보면 가치 개입이니 가치 중립이니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는데 그러면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치. 자, 가치하고 우리 반대 대립되는 개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린 여기서 가치를 배우겠지만 비교해야 되니까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사실은 이미 우리 제일 앞에 자연현상을 설명하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사실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용이한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키가 크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키가 2m예요. 그러면 A가 키가 크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이 키가 100cm예요. 그러면은 A는 키가 크다라는 것은 아니야. 그 사람은 키가 작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연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연현상. 그럼 우리 앞부분에서 자연현상은 어떤 법칙? 존재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었죠. 사실은 존재의 법칙에서 작용되는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인간이 개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가치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사회문화 현상을 하면서 가치 함축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왜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했나요? 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 인간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가치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곤란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 악, 착하다, 나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는 착하다. A는 착하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A는 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닌데 저게 뭐 착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인간의 의지,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사회 문화 현상에 많이 나타나는 거고 사회 문화 현상은 당위의 법칙, 우리 앞에서 당위는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마땅히 당위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고 인간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떤 주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개입되느냐, 가치가 개입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절차 중에서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가 어디고
가치가 중립되는 단계는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앞부분에 문제를 풀 때도 이거가 들어가는 내용의 문제가 아마 있었을 텐데, 자, 먼저 문제 인식 및 주제 선정 단계. 우리 양적 연구 방법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였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주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가치가 개입될까요? 아니면 가치가 개입되지 않을까요? 자, 연구자가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제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연구자의 의지, 의도가 개입돼야 안 돼요. 개입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 가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다음 가설 설정이라고 했는데 이 가설 설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똑같은 주제를 선정했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가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A라는 사람은 이런 가설, B라는 가설은 또 저런 가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가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까요? 안 될까요? 가치가 개입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우리 앞에서 가설의 요건에는 가치가 개입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가설에는 가설 내용에는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근데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연구 설계. 자, 우리 연구 설계 단계에서 뭐 한다고 했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연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의도, 의지가 개입돼야 안 돼요. 되죠? 나는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에 맞추어서 연구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겁니다. 자, 다음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자,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자료만 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연구 세웠던 설계 단계에서 세웠던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다 모아야 될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결론을 가져오고 싶어서 나한테 유리한 자료만 모으고 불리한 자료는 모으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 단계. 마찬가지 분석을 할 때도 분석이라는 말 자체 우리 질적 연구 방법에 해석하고 했는데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죠. 얘는 주관적인 게 개입될 것 같고. 맞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도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에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가치가 개입된다면 연구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왜곡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가치 중립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가설 검증도 이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된 거에 따라서 이 가설과 비교를 해야 되지, 내가 의도, 의지를 개입해서 다른 자료가 나왔는데 내가 만든 가설이 맞다고 하고 싶어서 내가 왜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결론 도출 일반화. 자, 일반화라고 한대요. 일반화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는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법칙을 만드는 거라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돼 가지고 한 사람의 의견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법칙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라는 게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 근데 이런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직접 활용을 해본대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가지고 가치 개입, 가치 중립되는 단계를 찾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연구 설계까지는 가치가 개입될 겁니다. 근데 자료 수집 분석 일반화까지는 가치가 중립됐고요. 특히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에서는 절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대안 제시도 여기에는 가치가 개입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특히 이 대안 제시 및 활용 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문헌연구법 기억나요? 자, 문헌연구법은 이 단계 중에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하면 이 사전조사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조사, 어떤 가설이 설정되기 전에 사전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헌연구법은 가설 설정보다 앞 단계에서 많이 이용된다 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 41페이지네요. 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위에 우리 교복과 관련해서 연구자 두 명이, 학생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용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